6학년 일반 친구들 안녕.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선생님이 집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도 옷도 좀 이상하죠. 음, 그래서 인사만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이후 수업부터는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단원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주고 생각보다 꽤 재미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를 해요. 자,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닌데 갑니다. 움직이는 지구와 달 사진책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지구와 달의 운동 카드를 한 장씩 뜯어내고요. 카드를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집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설마 교과서랑 실험 관찰 책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없을 텐데 혹시라도 깜빡하고 안 가져왔으면 지금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교과서 뒤에 보면 이렇게 붙인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 붙인 딱지를 다 뜯어서 하나씩 뜯어보면 여기에 번호가 있죠. 29, 30, 31, 32 이 번호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집게로 집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집어도 되는데 어쨌든 고정은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짠! 간단하게 사진책이 완성됐어요. 이제 카드를 넘기면서 지구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까요? 우와! 지구가 조금씩 회전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는군요. 이번엔 카드를 반대로 뒤집어 넘겨볼까요? 이야, 지구와 달이 모두 움직이는데요. 자세히 보니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하고 동시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태양이 중심에서 가만히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돈다. 이거 여러분 들어봤죠?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은 예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온 지구상의 중심, 아니, 온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을 포함한 모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해서 하늘 천자에 움직일 동에서 천동설을 믿어왔는데 500년 정도 전에 코페르니쿠스랑 그리고 갈릴레이 같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믿게 되었죠.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해서 지동설을 믿어왔는데 이게 500년 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5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과학 기술은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발전했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은 평온하게 중심에 가만히 있고 지구와 달이 그 주변을 도는 이 상태로 500년이 지나도록 발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발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학원이나 아니면 문제집이나 다른 곳에서 그냥 이 정도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과학 수준이 이 정도로 멈춘다면
그건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우수한 학생으로서의 소양으로는 많이 부족하겠죠.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내용 봅시다. 요 그림이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를 포함한 많은 별들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태양계의 모습,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해왔던 모습이지. 근데 이 영상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 모습은, 이 모델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맞지도 않대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볼까요? 아하. 자, 이렇게 태양이 시간당 7만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빠른 비행기를 타도 30분이 걸리죠. 그런데 1시간 동안 7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먼 거리를 태양은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죠. 강력한 인력으로 우리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게 태양을 따라서 끌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안 궁금해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벽이 있다고? 벽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 다른 별이랑 부딪히진 않을까? 그런 거 안 궁금해요? 엄청 궁금하죠. 그런 걸 밝혀내는 게 우리 과학자들의 역할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태양계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태양이 1시간에 7만 킬로미터나 빠른 속도로 어딘가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현대과학으로 밝혀낸 것인데 이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낸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 되겠죠. 볼텍스라고 했는데 볼텍스가 뭐예요? 소용돌이란 뜻이죠. 어때요? 단순히 지구가 중심에 있고 아니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스핀, 회전의 개념이 아니라 볼텍스, 소용돌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소용돌이는 단순한 회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죠.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태양계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전혀 다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는 훨씬 더 신비롭고 이것을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다. 먼저 지구와 달과 태양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태양계 전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더 넓은 영역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우주의 신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진짜 과학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학 수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과서에 나와 있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정도를 배우고 문제를 푸는 정도의 수준으로 과학 수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시험을 잘 본다고 성공한 인재가 될 거다라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해줄 수 없어요.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깊이 있고 넓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갓없는 전등과 지구위를 이용해 하루 동안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지구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우리나라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방위를 나타내는 붙임딱지를 붙이고 우리나라의 위치에 관측자 모형이 남쪽으로 향하도록 붙여줍니다. 그리고 전등을 지구위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놓는데요. 이때 전등이 관측자 모형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제 전등을 켜고 지구위를 서쪽에서 동쪽,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은 원래는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직접 모둠별로 이 실험을 해야 해요. 실험 수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수업인데 그나마 다른 단원의 다른 실험보다는 이게 영상을 통해서도 실험을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운 입은 아저씨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위치에 동서남북을 표시하고 사람을 붙여놓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왜 남쪽 하늘을 바라볼까요? 태양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북쪽은 이쪽이죠. 이쪽은 태양이 없어요. 단순한 그런 이유예요. 이어서 볼게요. 회전하는 지구위와 함께 관측자 모형도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지구 위에 있는 관측자 모형에게 전등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관측자 모형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전등이 동쪽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실제 전등은 움직이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지구위가 회전하는 방향과 관측자 모형이 본 전등이 움직이는 방향을 비교해 보면 지구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지만 자,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 것 중에는 외워야 하는 게 있고요. 이해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외우는 게 좋아요.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사회처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국어나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처럼 저는 외우는 게 좋아요 라고 해도 과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수학처럼 저는 이해하는 게 좋지 외우는 건 싫어요. 그것도 안 돼요. 과학은 외우는 것도 있고 이해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는 사실은 그냥 외워야 하는 거예요. 지구가 회전하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이다 라는 게 그냥 이건 외워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지구는 원래부터 그렇게 돌았어. 가 답인 거예요. 자, 봅시다. 북극이 여기 있어요. 남극은 여기 있고요. 정북, 정남에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큰 자연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주 오묘하게 왜 이렇게 잘 기울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진 건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울어져서 북쪽과 남쪽을 잇는 선을 그린다면 축이 되겠죠. 이 축을 기준으로 지구는 회전을 해요. 서쪽에서 동쪽. 이건 시계 반대 방향이겠지.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도니까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이렇게 회전하죠. 시계는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 방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왜? 원래부터 이렇게 돌았어. 옛날에 지구는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별이었거든. 근데 커다란 소행성이 날라와서 지구랑 쾅 하고 박치기를 했어요. 그 박치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 소행성이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다 녹고 지구도 다 박살이 나서 완전히 합쳐져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튀겨져 나간 파편들이 모여서 달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구의 탄생인데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소행성이 여기를 꽝 하고 박은 거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 공 생각해 보세요. 공에 여기를 툭 하고 치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 서쪽에서 동쪽 요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지구는 그때부터 계속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행성이 요만큼만 벗어나서 여기를 쾅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를 때렸으면 지구는 이쪽 방향으로 돌았겠지.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일이 생길 뻔했던 거예요. 이해됐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 반대 방향으로 자전, 스스로 도는 것은 이 옛날부터 쾅 하고 박았던 순간부터 그냥 그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별들과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이 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건 이해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외워야 되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대충 알겠죠? 자,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면 그때 또 이야기해 줄게요. 관측자 모형이 본 전등은 동쪽에서 서쪽, 즉 지구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그러면 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을 보면 기찻길과 나무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 기찻길과 나무는 정지해 있고 기차와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움직임도 이와 비슷한데요.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을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는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아까 다른 설명들은 선생님이 다 한 부분인 거고,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 축을 자전축이라고 한다. 이건 기억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여기 나오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다.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다. 이게 앞에 하루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지구는요,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하루라고 해요. 이 하루가 지금은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길었고요. 점점 더 거꾸로 말했네. 훨씬 더 짧았고요. 점점 더 자전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루의 시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생각하면 24시간이 무조건 한 바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하루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 부분을 나중에 마지막 영상으로 설명해 줄 건데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런 새롭고 재미있는 과학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지구의 자전이라 하죠. 이처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나왔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움직이는 자동차야. 그리고 이 안에 우리는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는데 마치 실제로는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가만히 서 있는 가로수가 차가 앞으로 가니까 가로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봤죠? 차 탈 때마다 느끼죠?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차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차와 나는 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구도 똑같아요. 지구 안에서는 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데 이건 난 못 느껴요. 못 느끼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태양이나 다른 별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자, 정리해보자.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워.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돌았거든. 소행성이 와서 부딪힐 때부터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건 실제로는 태양은 안 움직이는데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뿐만 아니라 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걔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지금 선생님이 좋아하는 지식 채널 EBS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거는 1년과 하루라는 주제로 만든 영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루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다음 시간에는 1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 그래서 이 영상은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다음 수업을 하기 전에 보는 영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렵고, 글쎄, 중학생도 이 부분은 모를 거야, 아마. 그렇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땐 이 정도를 알게 되면 이 과학의 이번 단원을 훨씬 더 호기심 있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은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자, 이 당시에 하루는 몇 시간이었다? 4시간밖에 안 걸렸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해서 만들어졌던 그 순간에 하루는 4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점점 바뀌어 갔을까? 자, 이해됐나요? 지구 전체의 중량으로 봤을 때 달의 중량이 아주 무겁진 않기 때문에 달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지구가 달로 끌려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돌이나 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물은 아주 가볍잖아요. 그래서 달이 잡아당기니까 물은 당겨져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서해안에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요. 달이 서해 쪽으로 다가오면 물들이 달 쪽으로 잡아당겨져서 물이 밀려나가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죠. 그걸 우리는 썰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달이 서해를 벗어났어. 그러면 다시 물은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우리 쪽으로 물이 다가오겠죠. 그걸 밀물이라고 하죠. 밀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달은 우리 지구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지구 전체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을 달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 혼자서 돌고 있는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달이 잡아당기는 이 힘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의 속도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하루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엔 하루가 4시간이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8억 년 전으로까지 오니까 이제는 하루가 17시간으로 늘어났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이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느려져서 오래 걸린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태양을 지구가 도는 이 한 바퀴, 공전의 한 바퀴인 1년은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걸리는 시간은. 근데 하루가 4시간일 때면 그 전체 걸리는 시간에서 4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훨씬 더 몫이 어떨까요? 100 나누기 4는 25지만 100 나누기 20은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작은 수로 나눴으니까 훨씬 더 1년의 일수가 많았겠죠. 근데 하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1년이 365일밖에 안 되겠죠. 나중에는 300일, 나중엔 1년이 200일이 되겠고, 더 나중엔 100일이 되겠고, 50일? 10일?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1년이 하루, 1년이 아예 하루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1년이 하루도 안 되고 아주 1년과 하루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 되면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하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시간이. 그래서 1년의 날짜는 점점 더 줄어들면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리겠지. 자, 우리 부산대의 과학 교수님께서 예상하건대 달이 자꾸 지구를 잡아당겨서 브레이크를 계속 걸다 보면 나중에 아주 많이 나중에 75억 년 뒤에는 이제 지구는 완전히 멈춰버릴 거야. 자전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루라는 개념이 생길까? 낮과 밤이 지나서 다시 낮이 오는 것을 하루라고 하는데 이제는 지구가 더 이상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낮만 되겠죠. 여긴 계속 낮이야. 여기는 계속 밤이고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내내 계속 여기는 햇빛만 받고요. 여기는 햇빛을 못 받아요. 어떻게 될까? 여긴 나중에는 불구덩이가 될 거예요. 엄청 뜨거운 사람이 살 수 없는 뜨거운 곳이 될 거고 여기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겠지. 얼음으로 뒤덮인. 그래서 이때가 되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대충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무섭죠. 지구가 스스로 도는 하나의 현상 때문에도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큰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공부를 해야만 우리 인간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거고. 중요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때요? 우리 이번 단원의 첫 시간인데 지구와 달과 태양의 관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주고받는 영향들 재밌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또 있어요.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전까지 숙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험 관찰 12쪽을 작성하는 겁니다. 실험 관찰책 12쪽을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클래스팅에 올리면 그게 오늘 숙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쨌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우주의 신비를 밝혀나가는 그 과정,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긴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